네, 예고대로 오늘 총선 결과 보고 또 미국 시장 여는 거 보고 내일장을 분석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만약에 총선이 아니고 개장을 했다면 시가가 고가될 뻔했습니다. 아시아권 시장이 대부분 급락을 했고요. 홍콩 H나 일본이나 항생, 특히 홍콩이 1%, 홍콩 H 이쪽이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이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하락한 거는 미국 증시 지금 시작했는데 급락을 합니다. 500포인트 올랐는데 뭐 500포인트 빠지면서 시작하니까 내일은 이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이 또 되겠죠. 이러한 원동력은 이제 그동안 단기 급등한 거, 제가 다우지수는 24,000, 나스닥은 요번에 8,500 내지 8,700을 요번 파동에 꼭지로 봐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C 파동이 어디까지 빠지느냐는 6월 달까지 보자고요. 그래서 3월 말 저점 찍고 대반등은 요번 파동으로 끝났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그재그를 보는데 이제는 실적 쇼크랑 유동성하고의 싸움. 급락하면 유동성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러한 지그재그 파동이 어떻게 나오나 보겠고, 이제는 원자재하고 실물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할 거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원자재 쪽에서 실물 경제 쪽에 지금 보시면 이 오늘 20불을 깼다가 지금 약간 돌리고 있어요. 오늘 장중에는 20점 거의 19불 초반까지 갔어요. 지금 나스닥 그 WTI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20.73이네. 아직도 20.0 돌파를 못했네요. 얘가 이제 내일 어떻게 또 전개되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 원자재 쪽에서 우리는 옥수수, 그 다음에 밀, 그러니까 곡물인데요. 곡물. 이 상품 원자재 관련된 이 에너지 이거를 읽어내는 게 또 앞으로 우리 시작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줄 거라고 봅니다. 또 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밀도 앞으로 이제 그 전체적인, 그러니까 콩, 옥수수, 밀, 이제 먹거리 아닙니까? 이런 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나, 이 부분도 시장을 읽는데, 요번에 여러분들 보시면 3월 16일까지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요새 눌림목이에요. 요게 다시 치고 나가나, 눌림목 주고 치고 나가나, 요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추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증권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장 지표에 원자재 쪽으로 가면 그냥 여기서도 옥수수, 설탕, 그 다음에 소맥이 이게 밀입니다. 대두, 콩 요런 것들에 대한 흐름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연골고리는 구리를 같이 보세요. 구리가 요번에 엄청나게 급락을 했습니다. 얘가 터닝해야 돼요. 구리부터 보실래요? 3월 23일 날 저점이고 이게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 한 3년 그래프를 보면 완전히 박살이 난 상태예요. 실물 경기가 들어오나 SOC가 들어오나 요런 것들이 지금 원자재 펀드로 자금이 유입이 만만치 않은데 유가는 팔고 여기서 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산물을 사주는지 요거를 그리고 금 살 때 구리는 어떠한 형태를 보이는지 요게 우리 풍산 주가 또 철강주 요런 것들 바닥에서 키 맞추기 흐름, 그리고 이제 중국의 SOC 요런 것들 연계해서 또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브라질은 커피
그 다음에 설탕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미국 하면은 또 뭐 그 다음에 옥수수, 그 다음에 인도, 베트남 이런 것들이 세계 곡창지대 연골고리의 상품들, 그 중에서 옥수수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라인들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기에 이제 북방하고 연결돼서 사료, 농업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총선 결과는 지금 여러분들 뉴스에서 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총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총선 결과 이후에 2022년 대선까지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주식시장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할 거는 이제 올드보이의 퇴장, 이거는 시대를 이기지 못한다, 뭐 간단히 얘기해서 박지원, 손학규, 천정배, 전동영, 그리고 박주선, 이제 이런 분들이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정계 자동으로 은퇴되는 이러한 효과가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민생당이 빵, 이것도 하나의 총선의 하나의 심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강남에서 태영호 국회의원 선거 당선, 이것도 또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태영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도 강남 지역이에요. 그리고 강원도에서 돌아온 이광재 전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제가 북방주를 여러분들 추천해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최근에 현대엘리베이터, 현대건설, 심지어는 아난티, 제가 아난티는 옆에도 보지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000원 단에서는 뭐 해봐도 된다. 그리고 8,000원 단에서 오히려 매도하고 전체적인 순환 사이클을 유도하는데, 오늘 총선 결과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오전장에 약간 거론했는데, 그동안의 찌라지에서는 이런 내용이 돌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가짜뉴스다 라고 치부했거든요. 여기서 한 2, 3주 전에 이런 내용들이 찌라지에 돌았습니다. 가다에서 김정은 내사, 쿠데타는 아니고, 그 다음에 김여정 백두혈통, 갑자기, 근데 이게 쭉 가는데 내가 오늘까지만 봤어요. 오늘까지도 안 나오면 이건 뭐 있다라고 제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이 뭔데? 오늘이 뭐 용 빼는 제주의 어떤 마디야? 할 때 오늘이 여러분들 그 김일성 생일입니다. 할아버지 백두혈통의 정점이죠. 이거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이 백두혈통 라인으로는. 그래서 그 전에 미사일을 쏘고요. 옛날에는 이러한 미사일을 쏘면 창관하는 그 사진이 떴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없었어요. 그리고 최고인민회의가 있었는데 안 나타났어요. 김여정만 나타나고. 그래서 뭐가 이상하긴 하다. 코로나 걸렸나? 저는 속으로 뭔가 여기도 코로나가 참가를 했는데,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사람이 그 담배 피는 분들, 약간 그런 분들이 좀 담배, 우한 폐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연골고리에 뭔가 이제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거 계속 추적할래요. 그리고 요번 국회의원 선거 때 이광재 의원 한번 뭐 온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는데, 강원도 이광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시제입니다. 제가 이광재 의원을 보는 게 아니에요. 홍씨 집안 여시제, 다음 2022년 대권. 거기에 그러면 종목이 다다다닥 나와야 돼요. 제가 일신석재, 일성건설, 파주 땅 있는 거, 개성공단 관련주,
그리고 금강산 요새 이런 종목들 계속 떠듭니다. 일부는 팔아드리고 상대적으로 못 올라간 종목들로 조절하는 이유도 그러한 거고요. 요새 주가 보면 광명전기, 선도전기 이거는 그냥 신공항 정책이나 이쪽에 묻혀있을 수 있는데 이제 내일 당장 아침부터 이쪽 섹터를 중요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1단계는 올려놨어요. 이종에서 선수가 나오나 볼래요. 여기서 선수라는 거는 급등주 패턴에는 항상 선수를 눈에 이렇게 허얼할 정도, 그러니까 시젠이나 넵지노믹스나 뭐 수젠텍이나 이런 것들 만들듯이요, 뭔가 하나를 만들어 놉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 어디서 나오나, 뭐 KT 썬마린이나 특수건설에 나오냐, 일신석재나 아니면 가장 무거운 또 상징적인 현대 엘리베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아난티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나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북방주 연골고리 여기에서 여러분들 오늘 총선과 그 다음에 태양절인데 오늘도 등장을 안 했어요. 간단히 해서 그 묘지 가서 참배하는 그 북한 주요 인사들 다 데리고 나고 배열하면서 앞에 딱 서서 절하는 사진, 이런 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고민이 하나 생겨요. 어떤 고민이냐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나?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런데 미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오히려 딴 데 신경을 못 쓰는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세계 확진자 수를 보면 1등이 그러니까 사망자 수를 한번 보세요. 인구수 대비 보시면 미국이 25,000, 스페인이 18,000, 이탈리아 21,000, 독일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프랑스 15,000, 영국 12,000, 중국이 3,300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저희가 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회로 확정 짓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했는데 이달 말에 확정은 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좌우하나 요거 보겠고요. 그 다음에 그럼 미국이 제가 ZTE 주가를 또 보면서 KMW라든지 RFH 매도해서 이거를 북방주나 다른 또 섹터를 이동하는 전략도 이런 게 복잡계 시각에서 노출된 것보다는 이상징후, 아니 우리나라는 5G 막 급등하는데 거기에 대장인 ZT5는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급락을 하니 요게 뭘까? 지금 중국 종목들 현재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 중국은 상해에 상장되어 있는지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지 심천에 상장되어 있는지 그 꼬리표를 봐야 됩니다. ZTE는 심천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알리바바나 중국 교통건설은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대부분이 상해 쪽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ZTE 주가입니다. 중국 중차 주가요. 중국 교통건설은 이제 서서히 저점이 높아지죠. 저희가 중국 중차나 중국 교통건설 매수해서 마치 우리나라 현대건설이나 특수건설이나 동아지질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매수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 항서제약은 52주 최고가에 있고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나라도 뭐 부강약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제약주 일양약품이라든지 JW 중해제약 우리가 팔아드린 거, 그리고 이제 이쪽 관련된 이제 코로나 쪽에서 이제는 항암제 쪽으로 이제 이동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순환 매매도 체크를 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오늘 총선 결과 보면 어떤 의미든 여당이 거의 압승한 결과입니다. 단독 과반을 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민생당이 빵이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양당 체제로 회귀했다는 얘기입니다. 양당. 그러니까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높습니다. 2022년 대선 주자는 누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장의 물줄기가 또 정책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시사점을 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틈틈이 여시제를 가세요. 여시제. 네이버에 여시제를 누르면 이 재단법인이라고 여시제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에 여기 보시면 여시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나 한번 보세요. 아이고. 어떤 사람들이 보입니까? 옛날 이현재 이사장, 홍석현, 쭉 여기 구성되어 있는 분, 여기에 이광재라는 분이 여시제 원장을 맡았습니다. 얘네들 그 연구 주제를 보면요, 그러니까 여시제를 누르고요, 여시제를 누르고 여기 보면 여서제 인사이트 관련된 그동안의 이 동북아 협력, 한반도의 미래, 그동안 틈틈이 여기에서 세미나 같은데 제가 많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뭐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통일 한반도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이디어가 뭐 한반도 연골고리에 뭐 철도, 그 다음에 남북이 서로 왔다 갔다 했을 때 하나의 툴,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제가 나노메딕스 그때 이게 여기에 연결된 짐 로저스하고 연결된 종목들 뭐였죠? 나노메딕스인가요? 그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스튜디오 뭐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 연구가 그동안 뭐가 있었는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떤 세미나가 있었고 어떤 내용을 연구했고, 여기 보시면 북한 지하자원과 남북자원 협력, 여기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이때도 제가 여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기 뭐랄까요, 가서 세미나를 구경했는데 국회에서 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갑자기 이제 종목하고 연결해 보죠. 우리가 여기에 한번 매매를 한 종목이 있습니다. 스탠다드 그래핀. 스탠다드 그래핀.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단어가 뜨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 접근 방법은 기술적 분석이고 가치 분석이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깔고
그냥 빅데이터가 얘기해주는 시장의 어떠한 징후들을 계속 구글링해서 찾는다고 그랬죠. 해저터널, 남북경협. 지금 제가 이 특수건설이나 동아지진이나 이 KT 썸마린, 여러분들 지금 이거 얘기하면 뭐 사람들이 웃어요. 말이 되냐. 근데 그 여시제나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게 도바였겠지. 한국과 중국이 해저터널 뚫으면 어떡하실라고. 일본하고는 절대 못 뚫어요. 지금 사람들의 에너지라든지 정권의 흐름이라든지 앞으로도 5년 동안의 그 정부의 정책 흐름, 중국과 북한 쪽을 바라다 대륙 쪽을 바라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해양 세력들이 거하고, 해양 세력은 미국입니다. 영국, 그리고 일본, 이쪽 에너지가, 여기에서는 달러 패권의 에너지가 축소되면서 위안화 패권이 어느 정도 세지나 볼래요. 거기에 연결된 종목들이 KT 썸마린, 특수건설, 동아지질, 뭐 부산산업도 얘 움직이면 무식하게 가는 종목입니다. 옛날에 한번 경험하셨잖아요. 25,000원, 5만원짜리가 20만원 땅까지. 이제는 그런 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유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늘 저는 총선의 결과, 여시제의 재등장, 그 다음에 홍씨 집안의 야욕이, 이 홍씨 집안 야욕이라고 제가 표현하면 죄송한데, 간단히 얘기를 들어서 저 JTBC, 옛날 동양방송입니다. 남산에 있었어요. 이게 저는 파킹 시킨 거였거든요. 이건희 회장님이. 그때 상황 여러가지. 그런데 지금은 그게 JTBC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 안에 저는 이건희 회장님의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에너지가 계속 세지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건희 회장님 그 사후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의 어떠한 변화의 한 맥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뭐예요? 호텔신라, 삼성생명, 그리고 등등등. 그러니까 주식하면서 이런 별거를 다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호텔신라 우선주는 밑바닥에 깔고 있어라. 뭐 이런 전략도 계속 세워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단 이건 너무 먼 얘기고요. 일단 오늘 총선의 결과를 보면서 체크는, 여러분도 포트폴리오의 전체 30%까지 이 북방이나 철도 쪽 이런 쪽으로 이동해 놓으세요. 없는 분들은 뭔가 이제 총선 이후에 대선까지 이쪽에서 제2의 시젠이나 그 다음에 랩지노미스 같은 뭐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김정은이 안 보이고 갑자기 백두혈통은 무시 못하거든요. 김여정이 보이고. 그러면 이게 또 묘하게 이 코로나19가 이 비대면, 그 다음에 세상을 굉장히 강했던 거를 한 방에 보내는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가요. 정치적인 에너지에도 지금 여러분들 중국의 내부적으로 권력투쟁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시죠? 그동안 시진핑 세력들이 등소평과 장점인의 군부는 못 건드렸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거기도 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중국 뭐 들여다보면 이제 중국 뭐 시진핑 이제 큰일 났어, 뭐
몇 개 뭐 기업들은 날라가 파산돼 이런 얘기하지만 파산될 겁니다. 근데 그 파산되는 기업의 맥을 보면 장점인 게 등소평계예요. 중국은 국유기업 중심으로 체제, 그리고 파이에 앞으로 이제 멍한저우 단어가 이제 등장하나 볼래요. 멍한저우. 그리고 파이는 중국 공산당의 당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회장 맡고 있는 분은 그냥 우리나라로 보면 그 대리인으로 보시면 돼요. 그 뒤에 컨소시움에 각각의 세력들의 핵심이 있었는데 그게 장점인계였는데 그게 시진핑계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파이가. 그래서 그 부분도 큰 그림으로 볼 때 뭔가 우리 주가의 에너지를 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대권을 위해서는 뭔가 프로젝트가 나올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대권 주자가 그냥 대권에 뭐 대한민국을 나한테 맡기십시오 하겠어요? 스토리텔링을 만들 거라고요. 이벤트를. 이명박 정부 때는 뭘 만들었죠? 청계천 뭐에서 이제 자원 외교. 그러다가 폭망했죠. 그때는 유가가 100불 시대였습니다. 그 예측을 잘했어야 돼. 유가가 이렇게 폭망할 거라면 자원 외교 안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그때가 오히려 한반도 르네상스, 오히려 중국과 친하고 저기 유라시아 이니시티브 해갖고 하다가 오히려 중간에 본인의 초창기에 대권 아이디어를 끊고 개성공단 철수, 군사적 갈등 이렇게 확 돌았거든요. 그러면 2022년의 대권 주자들 어떤 전략과 어떤 정책을 쓸까? 이 방법밖에 없어요. 북한, 중국 에너지. 미국은 바로 끊질 못하니까 주한미군 철수, 분담금 등등, 그리고 서서히 간단히 해서 1950년부터 2020년 이 60년 이상의 에너지가 줄어들고 이제 2020년부터 앞으로 60년은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라고 봅니다. 그 에너지 중에 중국, 북한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부터 10년이 그거에 첫삽을 뜨는 원년이 저는 2020년 이 총선, 4.15 총선. 이 4.15가 우리가 저는 숫자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해 봅니다. 4.19.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인생의 숫자가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선택하냐 저걸 선택하냐에 따라 내 갈 길의 어떠한 변화들. 이 4.15 묘하게 오늘 김일성 생일입니다. 우리 총선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올드보이 땡, 그리고 양당 체제로 회귀, 다당 체제에서 양당, 그리고 그 양당의 현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 에너지가 확산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들 양당 체계 내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양 오행으로 해석하면 양과 양 음이 있으면 이렇게 크기만 했지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양과 양끼리 싸우거나 음과 음끼리 싸우면 한쪽은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권 주자의 여당 내부 싸움은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치열할 거고, 같은 동지였던 사람을 대권에서는 딛고 일어서야 본인이 되니까 그런 에너지가 지금 쌀벌하게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딱 보는 게 중국파냐 북한파냐 뭐 이런 것들이 등등등등 나오겠죠. 그래서 주가 예측을 하는데 여러분들 기업 가치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제가 에너지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물리학 역학적으로 주가는 미래를 향해서 어떠한 수급이나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젠이라는 종목들이 이게 이런 시대를 탔으니까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에너지는 이제 꺾이는 에너지예요. 꺾이는 에너지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6개월이나 1년 동안 옆에도 가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그게 저는 이 북방 에너지, 중국 에너지 중에 뭔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갖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KT 썸마린 다시 들어가라, 그리고 동아지질 사라, 그리고 파주에 땅 있는 기업들 사라, 일신석재 이런 쪽 라인들, 동아지질 이런 것들은 이제 월봉으로 봅니다. 얘의 최고는 2019년도 2018년과 2019년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든 에너지죠. 여기에 또 판문점 회담, 뭐 또 하노이 회담, 이런 역사적인 날짜와 숫자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어때요? 폭망이죠. 음의 극단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이제 다시 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 가지의 빅데이터에서 나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오늘 총선의 결과, 여러분들은 뭐 사람을 보겠지만 저는 이제 그 다음 2022년 대권까지 누가 등장하고 이낙연, 이광재, 여시재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좀 웃기는 접근일 수 있겠지만, 여성 두 분, 아나운서 출신의 배현진, 고민정, 이 두 분이 다 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뭔가 저는 징후라고 봅니다. 징후. 그 다음에 강남가게에서 태용호라는 분이 당선되신 거 보면 그것도 강남입니다. 참 뭐라 그럴까, 세상이 참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총선 보고 지금 미국 시장 동향 보고 내린 결과는 여시제를 뚫어라, 여시제를 읽어봐라, 그리고 앞으로는 총선 결과를 해석하지 말고 미래를 보고 이제 대권 주자들의 정책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 다음에 나노메딕스도 다시 관찰 대상 매수 사인 들어가겠습니다. 요것도 북한 얘기 나오면 또 연결고리, 그리고 개성공단 관련 자화전자도 다시 넣겠습니다. 자화전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유명한 종목들이에요. 뭐 KT 썸마린, 부산산업, 특수건설, 그리고 동전주에서는 동양철관, 이제 남선 알루미늄 같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양철관이 동전주예요. 옛날에는 그 여러분들 남선 알루미늄 상장 폐지 가능성 얘기 나왔고, 2018년도 초에는요, 이때 같이 900원 1000원이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저 이때 매매할 때. 이때 남선 알루미늄보다는, 그래서 그때 남선 알루미늄 손절해서 동양철관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3000원 돌파 때 게임을 마무리해 드렸고요. 주가는 4000원까지 갔어요. 그 사이에 세상은 또 어떻게 봐요? 여기에는 남선 알루미늄의 그 팔로우 더맨 어떤 분인지 조사해 보세요. 그 지금 회장 맡고 계신 분, 그 이후의 상황, 그리고 이낙연 이렇게 연결고리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 뒤에 누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나라에서는 봐야 됩니다. 2018년도에 900원 1000원 하던 게 7,900원까지 갔습니다. 이제 결과 나왔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안 봅니다. 그냥 뒤풀이 파도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가장 큰 그림은 민주당이 압승했다, 양당 체제로 회귀했다, 돌아온 이광재, 여시재, 그리고
김정은, 태양절 이런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전략을 짜 보겠습니다. 네, 늦은 밤에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은 이제 그런 쪽으로 압축해서 대선까지 지수는 계속 이제 요번 올라간 거에 우리가 이거는 매트릭스 분석 이제 지수는 갇혀서 한 1700과 자람 1650까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지그재그 파동만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먹을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환율은 갇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은 그래서 240 니꺼로 1800입니다. 240을 지지하냐 붕괴하냐만 계속 보겠습니다. 240 안 깨요. 그럼 240과 250에서 그냥 대롱대롱입니다. 과거에 이런 형태가 있었어요. 3개월 동안 이 박스 나온 적도 있어요. 1개월도 아니에요. 3개월. 그러니까 6월말 동시만기 때까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목장만 돼요. 그나마 변동을 주려면 이 220단 여기까지 변동을 주나 230까지 주나 이거는 240을 붕괴할 때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당장은 요새 5포인트가 기본이에요. 그러면 248에서 5포인트 빼요. 243과 242 내일은 뭐 깨파락하든 뭐든 이걸 지지하나 붕괴하나 보겠습니다. 파생시장은. 그리고 본격적인 하락은 240을 몸통으로 깰 때 이제 여기서부터 고점에서 뭐 30포인트짜리 나올지 20포인트 나올지 그때 240 니꺼로 180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산지수를 항상 보세요. 환산지수 240이 1801입니다. 1801 그러니까 요게 지지하나 붕괴하나 지금 31일 남았어요. 230은 얼마예요? 1720입니다. 220은 얼마예요? 이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1650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미국의 코로나, 중국 다시 문제 확산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어디에서 공부를 했나? 예, 요번 아침 화요일날 출중, 아침에 하면서 이 중심 가격에서 25% 능선. 지금 24,000, 8,500, 300에서 500. 그리고 21,000, 7,500과 7,700. 요 수치를 6개월 동안 잘 보자고 그랬습니다. 1, 2개월도 아니에요. 6개월. 6개월이요. 분기 실적 2번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시장은 시가상위 종목들은 어느 때 사시냐면요. 갑자기 다우지수가 한 1000에서 2000 빠지면서 뭐 지수가 50에서 100포인트 사이 나올 때 그때 뭐 소부장의 우량주든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 그럴 때 사는 거예요. ETF는 그런 급락 나올 때 반대편을 사는 거예요. 급락하면 그러니까 상방향 레버리지를 사는 거고 급등하면 인버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소만 왔다 갔다 그래서 일반들이 많이 샀다 니꼬로 먹을 거 없다 예요. 결론은 그냥 인버스 매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작은 박스냐 큰 박스는 안 보고 작은 박스를 보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1850과 1750을 4등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850 이상에서 인버스 왔어요. 1750 왔을 때 수익률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10% 안 돼요. 5 내지 7%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냥 1750까지 빠졌다 쳐요. 1860 귀신같이 그 프로테이지가 5%예요. 그럼 인버스 레버리지 곱하기 2는 이거 5% 갈 때 10% 가는데 제대로 그걸 반영을 잘 안 해요. 그러면 10%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내려면 그 반 내기 만만치 않거든요. 5 내지 7% 먹기에요. 그 사이에 종목은 변동성 매매로 50에서 더블 게임들. 요번에는 그 에너지를 뭐로 잡는다? 붓방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요번에 총선 결과 보고 판단한 거 체크하면서 이제 일부 미리 좀 팔아드린 게 있어요. 대장 중에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 그거를 오히려 붓방주에 잡주로 간 거예요. 싸구려. 오히려 수익률은 그쪽에서 더 날 것 같아서요. 그런 현상을 이제 총선 이후에 6월 말까지 체크해 가면서 이제 새로운 뉴스가 어떤 게 나오나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다시 종합 브리핑 해드리죠. 내일 아침 결과 보고 아침에 다시 채팅창 열겠습니다. 내일 뵙죠.